자, 근데 네. 대통령실에서는 네. 또 이것도 중요한 그동안의 반박 논리였는데, 네. 자, 문재인 정부 검찰이 네. 2년 넘게 네. 엄청 수사를 했는데 네. 결국은 문제 삼을 게 없어서 네. 가담 사실 즉 공모 네.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공소 기소도 못했다는 거다. 네. 예? 이게 지금 다시 이번에도 또 확인된 거다. 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뉴스타파, 네. 뭐 그다음 민주당 이거 다 네. 가짜 뉴스 네. 퍼뜨리는 네. 세력이다. 기본적으로는 그것도 좀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요. 윤석열 총장이 그러니까 2020 타임라인을 먼저 짚어보면 2020년 2월에 저희가 보도를 했죠. 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그 최강욱 의원하고 뭐 황희석 뭐 이런 분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그게 계속 뭉개져요. 뭉개지다가 그해 말에 추미애 장관이 자 이제부터 이거 수사해라라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하죠. 그러면 2021년 말부터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상. 2021년 말. 네, 2021년 2020년? 2021년. 21년? 네, 그 1년 뒤가 그러니까 1년 동안 뭉개고 있다가 예.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게 2021년이죠. 네, 잠깐만요, 헷갈리는데 팩트 체크 잠깐만 해볼게요. 추미애 장관이 언제 사임하셨죠? 사임이 2020년 말이네요. 2020년 말. 2020년 말, 2021년 1월에 맞아요. 사임했어요.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2020년 말부터 그렇죠. 본격적인 수사를 한 20년이 거예요. 맞죠. 예, 그게 예, 맞아요. 예. 그리고 나서 수사를 이제 하긴 했는데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던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겠죠.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2021년이 되고 이때 수사 진전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수사가 됐냐면 윤석열 총장이 총장을 그만둔 때 그때부터 사실은 수사에 엄청난 탄력이 붙은 거예요. 그만둔 때가 네. 뭐 2021년 3월이죠? 2021년 3월이죠. 그러면 사실 네. 그 이후에 이제 수사가 네. 좀 그래서 됐다면 2021년 3월부터 수사를 해서 아마 이 비인베스트나 이런 회사들 압수수색 들어가고 했던 게 2021년 제 기억에 8, 9월 정도. 네, 8, 9월이에요. 그리고 기소를 언제 했냐면 2021년 말에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수사를 한 거는 윤석열 총장 그만두고 나서예요. 다 해봐야 뭐 한 네. 6개월이나 제대로 되려나요? 그러면? 한 뭐 압수수색 들어간 그렇죠. 게 8월이면 6, 7개월 정도 수사하고 네. 기소를 한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총장 시절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총장 있을 때 어차피 문재인 정부였는데 너네가 그 친문 검사들 시켜서 수사 빡세게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당시 검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게 뭐죠? 고발 사주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검찰 조직이 조직적으로 총장의 어떤 가족 비위를 고발까지 해가면서 고발 사주까지 해가면서 막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수사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걸 제대로 수사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수사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검찰 조직이라는 것의 특성이죠. 검찰 조직이 지금도 사실은 알 수 있는데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고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있지만 지금 검사들이 이거 재빠르게 그러면 불기소 처분하고 덮어줘야 맞는 거잖아요. 그 논리대로라면. 네. 그러나 지금 1년 가까이 되도록 이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발표 못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란 조직에서 간부급 이상들이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바람보다 빨리 눕고 바람보다 빨리 일어나는 이런 행태가 있지만 또 그 밑에 검사들은 이해관계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단순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사실 여러 번 드린 적도 있습니다. 네. 자, 또 네. 이런 논리도 있어요. 반박 논리 중에 그 지금 뭐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 이번에 판결문에도 네. 김 여사와 이제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김 여사하고 공모했다고 네. 진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네. 이런 걸 또 이제 반박 논리로 내세우는데 네.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김 여사 같은 경우는 이 사건에서 권오수 회장 뒤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 여사의 계좌에서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전 세력들이 이거를 이제 작전 세력들이 작전을 짜고 김 여사의 계좌에서 거래가 일어나는데 이 사이를 매개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권오수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죠. 작전 세력들이 이거 우리가 빨리 자전 거래를 통해서 3,500원까지 가야 되는데 누가 매도 물량을 좀 내놓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권오수 회장한테 가가지고 10,000주 정도 매도할 사람 좀 찾아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김 여사의 계좌에서 10,000주 매도가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 건은 권오수 회장의 매개를 통해서 이 작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나와 공모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권오수 회장 한 명밖에 권 없다는 회장밖에 거예요.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이 김건희 여사의 관여 정황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고 말하기도 힘든 상황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작전 세력 공무원은 아니지만 김 여사와 직접 만났던 사람들은 만났다고 얘기했어요. 1차 주가 조작 세력의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권오수 회장 소개로 김 여사 직접 만나서 김 여사가 그 자리에서 자기한테 계좌 주문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대통령실의 그런 주장도 사실과는 다르죠.